저항과 부성저항, 부저항, 음저항의 차이요. 저항이란 변화를 반대하는 힘입니다. 전자기학에서 저항이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입니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발생하는 전기에너지를 열과 빛으로 소비하는 특성입니다. 만약 저항이 일정하다면 옴의 법칙에 따라 V는 IR에 의해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하고, 전류가 증가했다는 것은 곧 전압이 증가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옴의 법칙에서 저항은 고정된 상수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항이 항상 예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압이 증가하면 그에 맞춰 전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저항은 전압이 증가할 때 전류를 방해할 수는 있지만 전류의 증가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저항은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2차적인 현상일 뿐이므로 저항이 있더라도 전압이 증가하면 옴의 법칙대로 전류도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성저항은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를 감소시킵니다. 즉, 부성저항은 옴의 법칙을 어기듯 전압이 커질수록 부성저항은 더 커지면서 전류는 작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부성저항은 저항에 착한 버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버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저항은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의 증가를 방해할 뿐 감소시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부성저항은 저항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전류의 에너지를 더 뺏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성저항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며 저항보다 더 악성 저항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자들은 부성저항을 착한 저항이라고 하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고마운 존재라고 합니다. 저항이 전류의 흐름을 막고 여기서 생기는 에너지를 열과 빛으로 소모시켜버리는 존재라면 부성저항은 열과 빛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성저항을 역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부성저항은 전압이 높아질 때 전류를 줄이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를 열로 바꾸는 대신 회로로 돌려보내며 신호를 증폭하거나 진동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성저항은 전기에너지를 재사용하며 신호의 크기를 증폭시키거나 발진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부성저항은 열이나 빛을 내는 히터나 전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장비나 레이더에 사용됩니다. 부성저항은 부저항 또는 음저항이라고도 하며 전압이 올라갈 때 전류를 확 줄여버리며 그 타이밍에 에너지를 신호에 실어주는 신호 증폭기와 가속기 역할을 합니다. 부성저항의 메커니즘은 신호의 발진과 증폭이며 첫째 발진의 경우 회로가 일반 저항 때문에 신호가 죽으려 할 때 부성저항 소자를 넣어줍니다. 저항이 에너지를 깎아먹으면 부성저항이 에너지를 보태줍니다. 그러면 신호가 죽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출렁이게 되는데 이것이 무선 신호를 생성 및 발진시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증폭의 경우 작은 신호가 들어왔을 때 부성저항에 밀어주는 힘이 더해지면 신호의 파동이 훨씬 커집니다. 전기에너지를 열로 버리지 않고 그 에너지를 신호의 진폭을 키우는데 보태주게 됩니다. 터널 다이오드, 건다이오드, 쇼트키 다이오드 같은 소자들이 이러한 부성저항 특성을 보이며 고주파 발진기 등에 활용됩니다. 터널 다이오드는 양자터널 효과에 기반한 반도체 소자입니다. 이 소자는 정방향 전압을 걸면 오히려 일정 구간에서 전류가 줄어드는 특이한 현상이며 부성저항 영역이 나타납니다. 부성저항 구간에서는 내부 반도체 구조나 양자터널 효과로 인해 에너지가 오히려 회로에 공급되면서 신호가 커집니다. 따라서 작은 신호가 부성저항 소자를 통과할 때마다 강해지고 이렇게 강해진 신호가 회로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속적인 발진 현상이 발생합니다. 터널 다이오드가 PN 접합부에 의한 부성저항이라면 건다이오드는 갈륨비소의 물질 자체의 부성저항을 이용합니다. 건다이오드는 전압을 높이면 전자가 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거워져서 느릿느릿 뭉치게 됩니다. 전자들이 뭉치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에너지를 진동신호 즉 초당 수십억 번 진동하는 초고주파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직류전기를 교류 형태의 초고주파로 바꿔줍니다.
쇼트키 다이오드도 터널 다이오드만큼 부성저항의 특성은 아니지만 일부 조건에서 부성저항 특성을 보이며 특히 빠른 스위칭과 낮은 정전 용량 덕분에 고주파 회로에 많이 사용됩니다. 부성저항을 만드는 장치는 터널 다이오드, 건다이오드, 쇼트키 다이오드뿐만 아니라 트랜지스터 방식도 가능하며 오히려 더 일반적입니다. 터널 다이오드가 소자적이며 태생적인 부성저항의 특성이라면 트랜지스터 방식은 회로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인위적으로 부성저항을 만들어낸 장치입니다. 트랜지스터 방식은 복잡한 대신에 더 통제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 무선 공유기에 사용될 만큼 대중적이며 흔합니다. 그러나 터널 다이오드는 양자역학이라는 타고난 속성이며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초고주파 진동이 가능합니다.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초고주파 통신이 필요한 특수 목적의 레이더, 위성 통신, 초고주파 장비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양자역학적 터널링에 의한 터널 다이오드나 물질 자체가 가지는 건다이오드의 부성저항뿐만 아니라 비활성 기체의 이온화 즉 플라즈마가 되면서 발생하는 부성저항도 있습니다. 형광등이나 네온사인에서는 기체 입자의 전자가 부딪혀서 이온화되면서 그 이온들이 다시 다른 가스를 이온화시키는 연소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전류가 흐를수록 전기가 통하는 길인 이온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전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저항이 너무 작아져서 전압을 낮춰도 전류가 계속 유지되거나 폭증합니다. 글자 그대로 낮은 전압임에도 전류를 폭증시키는 부성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형광등의 부성저항 특성 때문에 안전기가 없다면 형광등은 켜는 순간 전류가 무한대로 치솟아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광등에는 안전기가 필요합니다. 안전기는 형광등과 직렬로 연결되어 형광등 대신 본인이 저항 역할을 수행합니다. 말 그대로 부성저항을 저항으로 막게 됩니다. 안전기는 전류의 양을 통제하게 됩니다. 플라즈마의 부성저항은 에너지를 보태기보다는 강한 빛을 내는 방전 현상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압을 높였는데 전류가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과 같은 부성저항은 터널 다이오드이며 이는 저항에다 부성저항을 배치시킵니다. 저항이 오히려 전류를 도와서 폭주시키는 현상과 같은 부성저항은 형광등에 더 어울리는 특성입니다. 이는 부성저항에다 저항을 배치시킵니다. 저항에는 정동작 저항과 미분저항, 동동작 저항이 있습니다. 정동작 저항은 전압을 전류로 나눈 단순한 값이며 미분저항은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반비례하듯 다양하게 변화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정동작 저항은 부성저항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미분저항은 부성저항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부성저항이 되려면 양의 정동작 저항의 경우에서 비례관계인 수직관계가 아닌 그래프가 아래로 꺾여 있는 모양이 될 때 즉 수직과는 반대 방향이 될 때 부성저항이 됩니다. 위의 그림은 정동작 저항에서 다이오드처럼 전력을 소모하는 수동적인 정동작 저항은 대문자 R이 0보다 크며 그림에서 첫 번째, 세 번째의 흰색 영역에서 그래프가 주로 그려집니다. 배터리처럼 전력을 생성하는 능동적인 정동작 저항은 대문자 R이 0보다 작으며 그림에서 두 번째, 네 번째의 빨간 영역에서 그래프가 주로 그려집니다. 위의 표는 대문자 아래 정동작 저항과 소문자 아래 미분 저항을 나타냅니다. 소문자 R이 0보다 작을 때가 부성 저항입니다. 이때 다이오드나 형광등과 같은 부성 저항은 대문자 R인 후 정동작 저항은 0보다 크고 소문자 R인 미분 저항은 0보다 작습니다. 피드백 오실레이터나 니가티브 임피던스 컨버터 NIC와 같은 부성 저항은 대문자 R인 정동작 저항은 0보다 작고 소문자 R인 미분 저항도 0보다 작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첫 번째 그래프는 정동작 저항도 양수이고 미분 저항도 양수인 전형적인 저항의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정동작 저항은 양수이지만 그래프가 수직과는 반대로 꺾여 있으므로 부성 저항입니다. 여기에는 터널 다이오드와 형광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모두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입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정동작 저항이 음수이므로 배터리처럼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배터리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가 반비례할 때가 양의 저항 즉 일반적인 저항입니다.
전류가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할 때 전압이 마이너스에서 0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은 전압의 변화량 델타 V가 양수라는 것입니다. 변화량 델타는 방향이 중요하므로 음수에 있더라도 0에 가까워진다면 플러스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저항입니다. 네 번째 그래프는 정동작 저항이 음수이므로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이며 일반적으로 전력을 소모하는 일반 저항과는 달리 이들은 전류와 전압이 비례할 때가 음의 저항 즉 부성 저항입니다. 이들은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도 커지는 동시에 전력을 외부에 공급하는 능력이 있어서 발진기나 증폭기 등에 활용됩니다. 전류와 전압이 비례하더라도 그래프의 이사분면과 사사분면은 전류와 전압의 관계가 한쪽이 양으로 커지면 한쪽은 음으로 커집니다. 그러므로 기울기를 구해보면 저항은 음수이므로 부성 저항입니다. 이처럼 저항은 양성 저항과 음성 저항 그리고 정동작 저항과 동동작 저항의 분류에 따라 4가지 대칭 시스템인 사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저항이란 에너지의 방향성 양성과 음성과 변화의 역학성 정동작과 미분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항이란 단순히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반응이자 상호작용에 더 가깝습니다. 즉, 저항이란 변화에 다양하게 반응하는 특성의 원초부터 존재하던 대칭 시스템입니다.